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대 수익률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제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가 혹은 오피스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임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는 거,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죠. 이거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있습니다.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선은 임대 수익률이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실투자금 대비 실수익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을 가지고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본 건데요. 실투자금이 이제 매매가에서 대출금이랑 보증금 이런 거 빼고 1억 9천 정도 들어가고, 수익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출금 들어간 거랑 연 운영비랑 이런 걸 감안하니까 연 400만 원 정도의 실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이런 경우에 수익 나누기 투자금 하면 연 수익률이 나오는데 2.1%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은행 예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부동산에 내 돈 얼마 넣어서 얼마의 수익이 나와, 순수익이 얼마 나와, 이거랑 그냥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높이려면 간단하죠. 수익을 늘리든지, 그러니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의 요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부대 비용을 줄이든지, 예를 들면 대출 이자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면 당연히 전체적인 임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수익을 올리는 방법의 첫 번째로 저는 요거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월세를 적정 시세대로 올리는 거. 이제 조금 마음씨 좋으신 임대인 분들은 임대를 주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임대료를 안 올리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 올릴 때 증액 제한에 걸리잖아요. 5% 이상 못 올리거든요, 한번 올릴 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게 나중에 가면 수선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좀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거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을 때 5% 증액 제한에 걸려버리면 많이 못 올리니까 급격하게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좀 적정 시세를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서 이제 계약갱신을 하거나 뭔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임대료를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계속 인상을 해주는 게 나중에 가서 임대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임대 수익률을 급격하게 딱 올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를 사전에 좀 방지하려면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임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부동산의 가치 올리는 거.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유일하게 개선을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게 부동산이다. 맞는 것 같아요.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좀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있는 다른 동일한 매물보다 내게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는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비용들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동산은 늙으면 수선비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고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임대료 받아서 빨리빨리 현금 흐름을 좋게 창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거나 수리 같은 걸 맡길 때 이거를 한 번에 어떤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분야별로 좀 나눠서 맡기면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한 20년 정도 그 부동산을 운영하신 분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거든요. 최대 한 2분의 1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 맡기게 되면 걔네가 이거를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재하청을 준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수수료가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내가 순서를 정해서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사업을 맡기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인테리어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올려서 임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네, 이게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비용 줄이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금, 유지 관리비, 대출 비용, 보험료 이런 것들이 비용인데, 사실 이 중에서 세금이나 관리비, 보험료 이런 거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쉽게 내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대출 비용입니다. 이제 대출을 한번 이제 만약에 내시게 되면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그냥 내시던 대로 계속 편하게 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금리라는 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좀 좋은 상품, 특판 상품 나오는 거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면서 대환하시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특히 금리뿐만 아니라 이 상환 방식을 바꿔서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조금 확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대출 알아보실 때 만기 일시 상환이나 체증식으로 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체증식이라는 거는 처음에 내가 돈을 적게 갚다가 뒤로 갈수록 많이 갚는 방식이고, 대부분 많이 하시는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돈을 갚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출은요, 최대한 가능하면 늦게 갚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가 가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막 3%, 4%, 5% 이렇게 높은 시기에는 더더욱이 웬만하면 돈 갚는 거는 최대한 미뤄서 갚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화폐 가치가 뒤로 갈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10,000원의 가치랑 10년 뒤에 10,000원의 가치랑은 다르잖아요. 지금 쓸 수 있는 10,000원의 가치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아끼고 갚는 걸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그게 물가 가치랑 화폐 가치 이런 거 변동되는 걸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종국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는 거고, 특히 그 안에 내가 이제 이자 비용을 아꼈다. 원래 100만 원 낼 거를 내가 초기 한 3년, 5년 정도를 50만 원 정도만 냈다라고 하면 1년에 그래도 한 5, 600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3년만 아껴도 한 2,000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중간에 모아놨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든지 하면 동시에 내 부동산 가치를 올려서 임대료를 더 높이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세대로 적정 시세에 맞춰서 빨리빨리 올려주는 거. 두 번째는 중간에 웬만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좀 해서 조금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대출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천천히 또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